안녕하십니까. 송국계랑 혼술 7월 12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이 시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소설을 새로 썼지만은 안 팔릴 거다고 이야기했던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김성태 전 회장 실형 자체보다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더 관심사죠. 일단 판결문 전문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판결문들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겠죠. 가령 김성태가 심양, 중국 심양,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이재명과 통화를 한 그 내용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이재명은 김성태를 그냥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악덕 사채업자,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어울리느냐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하영의 휴대전화로 두 번 통화를 했고, 또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해서 그 문상을 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재명이 김성태를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진술들이 이화영 재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오늘 선고가 내려진 김성태,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직 판결문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현재 이 오늘 판결 2년 6월을 선고를 하면서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그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대북 방북, 그러니까 북한 방문하는 대가죠. 그 목적이, 전체 800만 달러 목적이 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을 한 판결이다. 이것이 오늘 검찰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이것을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이화영에 이어서 다시 한번 800만 달러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인을 했다. 1심에서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 자, 대북 송금 사건, 여기는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가 걸려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제3자 뇌물죄 금액이 100억 이상 되니까 800만 달러면은, 그러면은 특가법상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죠.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세 기둥 세 개는 크게 보면은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이 발탁해서 대북 사업을 맡겼던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고, 이화영이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있고, 이 상황인데, 이재명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이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간 데 대해서 최대 수혜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혜자죠. 만약에 일이 잘 됐으면 북한에 갔다 왔겠죠. 그리고 무슨 대통령 선거할 때 통일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화영은 그 중간책, 어차피 돈을 보내야 되는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를 하니까 자기 돈도 보낼 수도 없고 이재명 돈도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업자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김성태가 돈을 보냈으니까 김성태는 행동책, 이화영은 중간책, 이재명은 그 꼭대기에 있는 한 두목격, 이렇게 되는 구도입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기둥 두 개의 이제 범죄 1심이지만 범죄자의 낙인을 찍었죠. 처음에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다른 이제 그 뇌물죄까지 다 합해서, 그 다음에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재명 차례죠. 2심, 3심 다 진행되겠지만은,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화영 판결문에서는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적시를 했죠. 직접적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돼, 그 공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내도록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그런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것은 판결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판결을 내린 사람이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고, 오늘 김성태에게 판결을 내린 사람도 바로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고, 이재명을 기소를 해서 이재명이 기소가 돼서 배당된 것도 바로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하영이 재판 막걸리를 해서 1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다뤘죠. 그리고 또 김성태 이어서 다뤘고, 이제 이재명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도 할 수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제 그렇게 하면 겁이 나니까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자기가 거기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서 오늘 대법원 일부에 이게 배당이 됐지만은 병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도 계속 그 재판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 신진우 오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여기 이재명이라고도 안 나오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직무를 이렇게 어떻게 매수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공무원이 이제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그래서 이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가 김성태의 범행 모두가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래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결과는 대북 송금 의혹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게 이화영 판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재명으로 가는 거죠. 검찰이 오늘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검찰이 이 판결문을 보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법원이 명확히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그때와 똑같은 이유로 김성태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자, 그러므로 세 개의 기둥 중에서 이 중간체계였던 이화영, 그리고 행동을 실제로 했던 김성태. 자, 누구를 위해서 행동을 했나? 누구를 위해서 중간체 역할을 했는가? 이재명을 위해서죠. 이재명을 북한에 보내서 이재명이 북한에 가서 그 성과를 내가지고 다음 대선 때 통일 대통령, 그때 문재인이 북한에 가면서 자기의 경쟁자인 박원순만 데려가고 최문순과 같이 자기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북한을 가는 것을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화영과 김성태가 움직였는데, 결국 두 사람이 1심에서 그 건으로 유죄를 받았으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세 개의 재판을 전부 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이재명은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쓰게 됐다. 그리고 갇히게 됐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검찰이 밝힌 대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것은 스마트팜,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경기도도 이재명의 경기도였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방북 추진을 위한
일종의 살해금, 그때 살해금이라는 표현을 했죠. 살해금을 북한에 준 걸로 이번 법원에서 또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의 재판에서 이 같은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에게 내린 단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은 거의 틀림없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이 다 그 하나의 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판결문이 또 입수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 공판을 앞두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 이재명이죠. 대통령이 되실 분이 하는 사업에 베팅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 대통령이 되실 분이 하는 사업은 이겁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비 제공해 주는 거 북한에. 그리고 방북대가. 베팅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 사건이 드러날 땐 초기에는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김성태가 이 범행을 부인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이제 처음에 진실을 감추고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과 언론이 막 수사를 했고 나중에 진실을 토로하고 나서는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죠.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하영을 구속까지 시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인이 봉인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 반성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이 아빠 휴대전화 되는 곳으로 출장 가면 좋겠다고 말해 눈물을 흘리며 통화했다.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것도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을 반성문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도 나머지 두 기둥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확실히 법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이재명을 옥죄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